경영 데이터베이스론 종합설계 B그룹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빅데이터의 정의와 활용 사례, 빅데이터를 활용한 버즈 마케팅, 유튜브 알고리즘 순서로 소개하겠습니다. 빅데이터란 무엇일까요? 빅데이터의 특징은 데이터의 물리적인 크기, 데이터의 형태, 유무와 연산 가능 여부에 따라 나누어지는 데이터의 다양성, 마지막으로 이를 빠르게 분석하고 처리하는 능력인 속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 활용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넷플릭스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영상 시청 후 사용자가 벌점을 매겼을 때 이를 바탕으로 선호하는 영상들의 패턴을 분석하고 다음에 볼 영상을 예측하여 추천을 해줘서 효율적인 콘텐츠 사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잠재적 이용자에게도 비슷한 알고리즘을 이용해 맞춤형 영상을 광고하여 불특정 대중에게도 충분히 어필을 끌 수 있습니다. 이는 광고 비용을 절감하고 광고 효과를 높이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얻게 해줍니다. 두 번째 사례는 기아자동차입니다. 기아자동차는 내부 판매, CRM 데이터, 외부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지역, 경제적 수준, 선호하는 차종, 요구하는 옵션 간의 통합적인 유기관계를 찾아내는 데 힘쓰며 빅데이터 기반으로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차량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셜 데이터를 사용하여 발굴해낸 유기관계에 따라 지역, 세대, 경제 수준 맞춤형 영업전을 진행하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판매 증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초 경기도 성남시는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유동인구 분석 기술이라는 방역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성남시 내 휴대전화 이용 정보, 통신사 기지국 정보 등을 분석해 5분 간격으로 인구 밀집 지역을 알려주는 시스템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미리 파악해 방역 대책을 마련한다라는 것이 이 시스템 도입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보다 한 발 앞서 진격한 다음 선제 공격을 가하는 전술인 셈입니다. 다음 그림은 성남시의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유동인구 분석 기술 활성화 샘플입니다. 현재 시각 최고 인구 밀집 지역은 붉은색, 최근 3시간 내 최고 인구 밀집 지역은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확진자 동선 파악은 더욱 빨라질 수 있었습니다. 국토부와 질보는 28개 관련 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10분 이내에 확진자의 동선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IT 기업들의 활용 방식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많은 IT 기업들이 발을 벗고 나섰습니다. 애플은 시리에 코로나19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알고리즘을 도입하였습니다. 구글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131개국에서 각 나라별로 수집한 위치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페이스북 또한 뉴스피드맨 위에 링크를 제공해서 자가진단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예측하여 히트맵을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금융업계에서 쓰이는 빅데이터 활용 방식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업자들은 더욱 효과적인 상품 개발, 마케팅, 금융 관련 부정행위 방지, 신용평가, 리스크 관리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티드와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은 인터넷과 SNS 데이터를 분석해 대부업체 접근 여부 등을 판단하여 개인의 신용관리 등급을 평가합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확보한 구매 패턴을 활용해 주부나 직장인 등의 일정한 집단들이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금융상품을 그들에게 제공하는 타겟 마케팅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롯데카드의 경우 개인의 카드 사용 정보를 분석하여 개인의 소비 패턴 데이터를 수집해 최적화된 카드 혜택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GS25와 제휴하여 가까운 편의점에서 소비자가 주로 구매하는 상품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곱 번째 사례는 보험업계에서 쓰이는 빅데이터 활용 방식입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콜센터 통화 내용을 분석하여 고객의 불만 사항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고객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예측해서 해지 가능성이 높은 고객의 불만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관리를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담당 설계사에게 지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주의 알람 시스템은 기관별 진료 데이터 및 SNS상의 키워드 빈도수를 근거로 질병을 예측하여 주의사항과 위험도 등을 안내 후 사전 안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여덟 번째는 마케팅에서의 빅데이터입니다. SNS는 이미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이며 PC, 모바일에서 소비자의 활동 내용을 분석해 피드에 추천 상품을 보여줍니다. 리타게팅 광고처럼 소비자가 한 번이라도 접한 상품이나 콘텐츠를 한 번 더 보여줌으로써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아홉 번째 사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의 선구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에는 클라우드, 자동 도서 추천 서비스, 재고 관리 시스템, 예측 배송 서비스, 아마존고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를 통한 버즈 마케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버즈 마케팅에서 버즈란 윙윙거리다, 윙하는 소리를 내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마케팅 용어로서 온라인에서 어떤 이슈나 주제의 이야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버즈 분석은 이런 게시글들을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버즈 분석을 하는 것일까요? 버즈는 게시글 중 텍스트를 추출하여 분석합니다. 텍스트 분석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텍스트로 구성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제를 판단하거나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에 나타난 감성, 느낌, 저자의 태도 등을 판별하여 의미 있는 정보로 변환하는 오피니언 마이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앞으로 주목받을 분석은 오피니언 마이닝입니다. 특정 제품 및 서비스의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분석하고 그 원인을 도출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땡땡 식당은 음식이 맛있고 가격은 합리적이지만 인테리어가 약간 아쉬워와 같은 텍스트를 통해 특정 서비스의 소비자 반응, 분석 등에 사용됩니다. 사례로는 구글의 독감 예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구글은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를 토대로 독감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한 검색어가 얼마나 자주 검색되었는지 분석하여 독감 확산을 예측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공표보다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빨리 탐지해냈습니다. 다음으로 코카콜라의 소셜 네트워크 버즈 분석이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AI 기반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팔로워들이 SNS에 올리는 음료 이미지들 중 병뚜껑 색깔이나 번호, 페트병 모양 등을 자동으로 수집해 분석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거치면 지역별 인기가 좋은 음료 제품이 추출됩니다. 이런 결과를 활용해 지역에서 잘 팔리는 제품을 노출시켜 판매율을 상승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첫 번째로 먹방입니다. 최근 먹방 크리에이터가 언급한 버즈량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먹방 메뉴를 분석하여 소비자 선호도를 알아보아 브랜드의 신제품 의견에 반영하는 등으로 활용됩니다. 두 번째로는 버즈를 이용한 빅데이터로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SNS에 언급되는 버즈량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맛집 나들이에 관심이 있으면서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 먹방을 시청하는 것을 선호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였습니다. 또한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으면서 함께하는 것을 많이 언급한 경우는 스터디 모임을 선호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수집해 시민들이 선호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해 데이터에 드러나는 수요를 분석하여 각 분야의 정책에 반영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관심사가 나홀로 전시 관람인 시민들을 분석한 결과 성북구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북구에는 대형 정시관이 없어 강북구에 전시를 보러 방문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향후 전시관을 확충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실시간 데이터 피드백 루프를 통해 각 시청자의 관심에 맞는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이 중 데이터가 핵심 역할을 하는데 데이터는 시청자들이 각 동영상의 제목, 썸네일, 영상 등을 얼마나 즐기는지 관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좋아요와 싫어요의 비율, 댓글 작성 이력과 댓글의 수, 동영상을 시청한 각 시청자의 동영상 기록, 시청 시간을 얼마나 하는지 등을 관찰하여 이를 종합해 알고리즘을 생성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의 두 가지 목표는 Find, 시청자가 원하는 동영상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과 Keep Watching, 시청자가 동영상을 더 많이 시청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설정된 목표에 따라 시청자에게 여러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의 활용 방식으로는 검색 결과 상위 노출, 추천 동영상, 홈 화면 동영상 노출, 인기 동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검색 결과 상위 노출은 시청자가 검색한 내용에 따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채널과 동영상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조회수만이 아니라 제목, 동영상 설명, 동영상 내용 등이 검색어에 적합한 정도에 따라 순위를 매깁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들의 동영상 시청 시간, 검색 구문에 대한 시청자들의 참여도 등이 포함됩니다. 추천 동영상은 시청자가 시청한 동영상의 관련 주제 동영상과 시청자의 과거 시청 기록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청자에게 추천되는 동영상을 말합니다. 홈 화면 동영상 노출은 유튜브 접속 시 가장 처음 나오는 화면으로 동영상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각 시청자의 구독 채널 동영상, 시청자가 즐겨보는 관심 분야의 동영상, 시청자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또 다른 시청자들이 시청한 동영상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각 시청자에게 가장 관련성이 높은 맞춤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인기 동영상은 시청자의 국가에서 인기를 끄는 새 동영상을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인기가 상승 중인 크리에이터, 아티스트가 주로 인기 탭에 노출됩니다. 매주 하루 동안 유망한 크리에이터들이 소개가 된다고 합니다. 유튜브 광고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유튜브의 광고 유형 또한 사용자의 영상 시청 빅데이터를 통하여 맞춤으로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연령대, 성별 등 사용자의 구글 계정 정보, 구글 서비스에서의 기타 활동, 사용자가 방문하는 웹사이트의 유형 및 기기에서의 모바일 앱 활동, 사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 및 앱 중 구글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의 웹사이트 및 앱, 파트너로부터 없는 사용자 정보가 있습니다. 발표 내용의 출처는 다음과 같으며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